주택으로 임대사업자 등록 시 소득의 본질인 임대소득 발생 시에 법인과 개인의 세금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주택 임대업을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끝까지 내용 참고하시고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월세고수TV의 최영식입니다. 네, 지난 영상에 이어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네네. 오늘 알려주실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예, 일단 제가 그때 이제 그동안 주택임대사업을 법인과 개인으로 했을 때 그 어떤 세금 차이가 있었는지 취득 시부터 그리고 보유 시에 재산세, 종합부동산세까지 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오늘은 임대사업을 하면 본연의 소득인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차이를 이제 우리가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그동안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간과해 왔어요. 왜냐면은 뭐 정부의 정책도 그렇고 세율도 크지 않다 보니까 이제 보통 이제 매매 차익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왔던 분들이 많다 보니까 임대소득에 대해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임대소득이 임대사업자에게는 가장 본원적인 소득이거든요. 그래서 이 소득세와 법인세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여기에서 명의를 정할 때도 좀 고려해야 될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세우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이게 매년 계속 소득세가 발생을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처음에 세팅을 잘한다 그러면은 이 세금 절세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개인과 법인의 차이, 어떤 식으로 명의를 선정해야 될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를 하나 또 말씀드리면, 2017년 12월에 주택임대사업 활성화 방안이 적용이 됐고,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다양한 세제 혜택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동안 임대사업자 하면 주택수 배제하는 부분만 신경을 썼지만, 이때 가장 컸던 게 임대소득에 대한 절세 방안 그리고 혜택들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임대소득세와 법인세 비교를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정지역하고 조정지역이 정해졌지만, 사실 임대소득세 부분은 조정지역 설정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금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주택 임대사업자들 필요한 내용이니까 투자 전에 뭘 고려해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현행 주택 임대사업자 제도는 개인으로 분리과세를 통해서 경비율을 적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개인 소득세 추산하고 그 다음에 법인으로 진행해서 법인세에 어느 정도 나올지를 사실 비교를 해봐야 돼요. 임대사업의 가장 큰 장점은 1년치의 소득이 확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다음 연도에 세율만 계산한다 한다면, 우리가 미리 비용 처리에 대한 계획만 잘 세우고 필요 경비를 적용을 한다 한다면 1년 뒤에 세금이 얼마 나올지를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고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개인으로 선택하는 게 좋을지 법인으로 선택하는 게 좋을지 한번 종합적 판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2017년 12월에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에서 나왔던 임대소득세 절세하는 거는 현재 세법으로 개인 같은 경우는 단일과세 그리고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은행에 예금을 넣으면 그 이자소득세로 14%의 이자소득세가 발생을 하거든요. 지방세를 제외하고. 지방세 합하면 15.4%. 아마 조금 혜택에 관심 있는 분이란다면 은행 이자소득에서는 15.4%의 세금이 부과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그걸 체감을 못해요. 왜? 이자소득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원천징수를 한 나머지만 받게 되거든요. 이자 총 발생액에서. 그래서 이자소득세가 나가는지도 모르는데, 이제 주택임대사업에 대한 임대소득은 일단은 받을 땐 다 받아요. 그리고 매년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1년치를 한 번에 세금을 납부를 하다 보니까 되게 크게 와닿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보면 사실은 주택임대소득은 큰 혜택을 줬습니다. 어떤 혜택을 줬냐면, 은행 이자소득과 동일하게 2천만 원 이하 소득으로 비교해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소득이 만약에 뭐 15% 이상 세율의 구간에 들어가는 소득자들은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게 무조건 유리합니다. 그렇지만 소득이 없는 분들은 한번 비교를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6% 세율 구간에 들어가는 분들은 오히려 종합과세가 유리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대부분은 분리과세가 유리하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법인세와 개인 종합세 비교할 때 가정사항은 첫 번째 2천만 원 이하 소득으로 비교해서 분리과세만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월 소득 150만 원을 비교를 해볼 거고요. 개인 소득은 분리과세, 법인은 단순 경비율 적용하는 방안을 이제 필요 경비율 적용을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이제 보고요. 그 다음에 단순 이제 경비율로 제가 한 50% 정도 세율로 해서 적용을 할 겁니다. 기타 소득은 2천만 원 이상으로 감면을 고려하지 않고, 그러니까 소득 감면익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 고려하지 않고 이제 개인 차가 없게끔 해서 숫자를 비교를 해볼 건데요.
일단 어쨌든 우리가 개념만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 소득세는 개인에 따라 굉장히 편차가 커요. 그리고 법인도 마찬가지고 소득금액 법인에 따라 크다 보니까 그냥 노멀하게 하나의 사이즈로 그냥 흐름은 어떻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비교만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세금 제도에서 소득세는 세제 혜택이 어느 정도는 크다. 그래서 가장 큰 거는 필요경 비율. 사실은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필요경 비율인데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 임대사업 등록을 하게 되면 60%까지의 경비율을 적용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 얘기예요. 1000만 원 중에 60%를 뺀 600만 원을 뺀 400만 원만 소득으로 잡히니까 이게 사실은 세율국에서 엄청난 큰 혜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자 소득과 어떻게 차이는지 하나 설명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첫 번째 필요경비 방식, 적용 방식은 개인과 법인이 약간 차이가 있어요. 개인 같은 경우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특히 분리과세로 가면 단순경비 추계를 선택할 수 있는데 무조건 경비율 60%, 임대사업자 선택을 하게 되면 임대사업자가 등록이 안 됐을 때는 50%, 등록을 했을 때는 60%의 경비율을 기본 적용을 해줘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자 비용이라든가 이런 이제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더 크다 한다면은 실제 경비를 증빙을 해서 이 비용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은 단순 경비 추계가 안 돼요. 그냥 실제 경비를 인정만 받습니다. 그래서 실제 경비로 많은 부분들을 뭐 렌트카를 쓴다든가 그 다음에 뭐 이자 비용을 지불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증빙을 모아서 실제 경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법인과 개인이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액 감면율은 법인, 개인 뭐 둘 다 적용이 되는데 여기에 적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사례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적용하지 않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인 세율 같은 경우 최근에 올해 들어서 1%씩 인하가 돼가지고 2억 원 이하는 9%가 적용이 되거든요. 그럼 이 세율을 적용했을 때 차이를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일단 월 임대소득 150만 원의 소득이 발생했을 때 연으로 치면 1,800만 원의 소득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러면 개인 종합소득세는 여기에서 60%의 경비율을 적용을 합니다. 그럼 1,800만 원에 40%만 해당이 이제 소득에 잡히겠죠. 이 40%에 해당하는 금액에다가 14%의 세율을 적용을 하면 납부세금은 100만 8천 원이 적용이 돼요. 근데 만약에 1,800만 원을 은행 이자에 넣고 이자 소득이 1,800만 원 발생했다 한다면은 이자 소득세가 14% 여기에서 100% 적용이 되니까 252만 원이 되거든요. 사실상 이 부분에 있어서도 벌써 절반 이상을 감면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 이자 소득과 비교해도 절세상품은 맞아요. 임대사업이. 그래서 임대소득 종합소득세 분리과세는 100만 8천 원인데 법인 같은 경우는 실제 경비만 인정이 돼요. 근데 경비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통상적으로 은행 이자 소득, 이자 비용, 그 다음에 렌터카 등까지는 우리가 처리가 가능해요. 또 법인카드를 써서 어느 정도 처리가 가능한데 제가 아마 많은 분들 이제 비용 인정되는 사례들을 보면은 한 50% 정도 비용 인정을 받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그러면 1,800만 원 중에 50%인 900만 원만 소득으로 잡히고 여기에 세율이 2억 이하니까 9%가 적용이 되죠. 그러면은 납부세금은 81만 원이 됩니다. 지방세를 제외하고. 이렇게 보면은 법인이 유리한 것 같지만 다만 법인 같은 경우는 필요경비 처리를 위한 기장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비용들이 또 추가적으로 발생하다 보니까 사실상 2천만 원 이하 같은 경우는 법인이 훨씬 불리해 보여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래서 비용 처리도 훨씬 개인이 유리해 보이고요. 일단은 뭐 경비 증빙 없이 60%까지 비용을 인정을 받으니까 그래서 2천만 원 이하의 소득 같은 경우는 분리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개인이 좀 유리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법인세 이 정도로 추산이 되고 계산이 된다. 그 다음에 개인 종합소득세 이렇게 추산이 된다라는 걸 따져보고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단 여기는 2천만 원 이하일 경우이고요. 2천만 원이 초과하고 그 다음에 은퇴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 종합소득세 신고하게 되면 문제는 지역가입자가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가 돼요. 이때는 또 법인이 유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이 제일 유리한 건 사실은 이제 제가 자세히는 풀진 않았지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계산을 해서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땅을 사서 건설 임대업을 생각을 하신다는 분들은 건설 임대업 같은 경우는 조정지역에서도 배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따져봤을 때는 건설 임대업 무조건 법인이 유리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 개인 종합소득세 법인세를 비교를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좀 내용은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사례가 되면 한 번쯤 오늘 내용 잘 검토하셔가지고 준비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법인과 개인, 주택임대사업자 최종 정리 좀 해주세요. 네, 일단 개인과 법인, 주택임대사업자 우리가 지금 세 번째 시간까지 쭉 해왔는데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현행세법상 취득세, 종부세 등 불리한 점을 고려하면 전체적으로 주택임대사업 등록 시에는 전반적으로는 법인보다는 개인이 유리해 보입니다. 단 어쨌든 2천만 원 이하 임대소득일 경우에요. 두 번째는 만약에 이제 주택임대사업을 등록하아야 돼 말아야 되느냐 고민을 하시는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현재 거주주택을 2회 이상 매매할 계획이 없고 소액으로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위해서는 세금적으로는 개인의 주택임대사업이 가장 유리한 방법입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소액으로 뭐 1억, 2억 가지고 어디 넣을 데가 없잖아요. 은행 예금에 넣기에는 금리가 좀 앞으로 향후에 계속 오를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소득세, 임대소득세, 절세, 주택수 배제 등 혜택을 감안을 해보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개인 주택임대사업이 세금적으로는 가장 완벽해 보입니다. 절세적으로는. 이거는 양도세나 종부세 제외하고 소득세 기준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법인의 경우에는 최소 개인의 분리과세 구간이 넘어가는 연 임대소득 2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한 번쯤 고려를 해보셔야 돼요. 그럴 때는 이제 건강보험도 감안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법인의 운영 플로우나 이런 것들 플랜이 잘 세워져 있다면은 법인을 활용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단 어쨌든 연소득 2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라는 거 반드시 머릿속에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조정지역 등의 토지를 가지고 이제 주택임대사업을 건설해서 하실 분들은 한번 법인 임대사업, 주택임대사업에 대해서 세무사님과 꼭 상담을 통해서 그 과정을 거쳐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영상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